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 걱정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평생 해야 될 주식입니다. 차분하고 여유롭고 무덤덤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은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뭐 1%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바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과 그리고 무역 분쟁 개선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몸이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박 팀장이 저를 대신해서 시황과 그리고 관심 종목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 드릴 테니 잘 듣고 열심히 또 따라 하시면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고용지표 부진이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했는데요. 다우가 263.28, 1.02%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126.5, 1.66% 상승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잡스 리포트, 고용보고서가 별로 좀 좋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더욱더 불지르면서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다우지수가 한 주간으로 마쳤어요. 이날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는 주도한 업종들이 기술주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이런 종목들이 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 중에서 최근에 이번 주에 주간 실업수당이라든지 ADP, 민간 고용지표 다 이렇게 부진했거든요. 결국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5월달 비농업 부분 고용이 75,000명 증가. 75,000명 증가인데요. 이게 예상치가 185,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작았죠. 그리고 3월달, 4월달에 고용도 결국은 기존의 어떤 결과치보다 다 줄었습니다. 4월달도 224,000명, 3월달 같은 경우에도 153,000명. 그래서 4월달 어떤 고용지표 대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수준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연준을 압박하는 금리나 기대감으로 장 초반에 선물도 좀 빠지고 이것 때문에 좀 부진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그러면 금리 인하를 심지어는 본래는 9월달, 12월달에 아마 2회 정도 낮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7월달에 할 것을 연준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가, 또 이날에는요 6월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률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8일 19일에 있을 FOMC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보시면 시간당 임금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금 줄었고요. 근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은 한 49년 만에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6%를 이걸 계속 일단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고용률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경제지표 중에서 이날 상무부가 발표하는 홀세일 인벤토리 도매 재고입니다. 4월달 부분이 3월 대비해서 0.8%, 기존에 전망치가 0.3이었는데요. 0.8% 정도 증가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당초 3회 정도 지금 협상을 하면서 6월 10일 날 관세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주말에 이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결국은 무기한 이렇게 indefinitely suspended
그러니까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걸 이제 알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죠. 그래서 10일 날 5%, 만약에 안 되면 10월 달까지 25%까지 하겠다. 이런 어떤 간세가 일단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멕시코가 이제 자국을 통해서 우리 남부 그 미국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물결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 뭐 지금 이제 군대도 뭐 예? 파병, 가테말라 쪽에 뭐 파병하고 그 삼지대 존도 좀 만들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국은 이제 멕시코가 최근에 이제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되고, 예, 미국의 압박에 결국은 이 관세를 통한 트럼프의 압박이 지금 먹혀들고 있는 부분이죠. 유럽 쪽에서도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 하다가 이것도 지금 일단 연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멕시코도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재선을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뭔가 성과를 이 관세를 통해서 아니면 뭐 하웨이를 통해서 이러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트럼프의 모습에 미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이 정치적인 입장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난감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트럼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트위터에다가 멕시코와 이제 협상이 잘 된다면 멕시코가 우리의 엄청나게 많은 농산물들을 사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월요일 날에 부과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항상 이제 딜을 볼 때 두 가지를 항상 제시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도 내일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두 사람이 만나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는 그, 주요국 그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장 회의에 이분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이강이죠,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입니다. 총재인데요. 이분이 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중국은 만약에 이제 무역 전쟁이 뭐 악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많은 라치업을 팔리시룸 이런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인민은행장이 이런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금리도 낮출 수가 있을 거고 뭐 지급 준비율도 할 수 있고 뭐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제 스티브 무누신이죠. 미국 재무장관인데 이분도 이번 만남, 내일 만남이 그 협상하는 만남은 아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일단 만나는데 주요 이제 그 자들이 이제 만나니까 이달 말에 있는 G10 그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면서 뭔가가 단초가 될 만한 의견이 왔다 가는 이게 이제 또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간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러시아를 방문 중이었던 그 시진핑 주석이 이 방문 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 친구다. 이게 또 헤드라인에 막 올라오르는데 그만큼 지금 뭡니까? 겉으로는 서로 이제 계속 이제 서로가 그 쉽게 물러날 수는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 앞두고 있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뭐 올해 내년 굉장히 좀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천안문 사건 사태도 의미 있는 또 때이기도 하고 내년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연호이다 보니까 가오가 좀 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장기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전으로 일단은 봐야 될 거고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이니까 이걸 쉽게 빅딜로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쉽게 뭐 이걸 가지고
굴욕적으로 뭔가 딜을 할 그런 상황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노딜, 북딜 이걸 떠나서 협상을 서로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아마 판단일 것이라고 양측이 아마 생각하니까 이번에 만나서 뭔가 다시 이제 좀 서로 일정 부분의 어떤 중간 지점을 정해놓고 계속 다시 또 협상하자. 예, 5월달 이후에 지금 좀 중지되어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기존에 관세에 부과됐던 부분은 뭐 놔두고 새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것이 양측의 가장 뭐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무역정쟁은 무역정쟁인데, 결국 트럼프가 노렸던 금융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그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금리 인하예요. 이 이야기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4월 달에도 제롬 파월에게 뭐 전화 걸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5월 달에 제롬 파월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가가 이제, 낮아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일시적이다. 물가가 지금 그 낮은 것은 그렇게 지금 점진적인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시 물가가 올라오게 되면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어떤 포션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되는 부분이 다른 쪽으로 가면서 급락하면서 결국은 그 압박이 연준을 압박하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에서도 이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까지 나오게 만들면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갔죠. 시장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걸 이제 트럼프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역 분쟁 관세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볼 땐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빅딜로 끝날 가능성은 없고요. 금리 인하만 받아내도, 달러의 약세만 얻어내도 트럼프는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부양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압박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간 단위로는 뭐 다우가 한 거의 한 5% 가까이 올라갔어요. 지수로는. 다우 지수가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25,200선을 깨고 지금 내려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일단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월가에서도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뭐 불황이 어떻고 뭐 모든 IB가 지금 뭐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이제 시카고에서 제롬 파월이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간 단위로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이 연초에 오르고 난 다음에 저렇게 올라간 것은 처음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이제 뭐 대형주 기술주 공룡들도 이제 뭐 규제 관련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쫙 바뀌었어요. 결국 이것도 결국 금리 인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18일, 19일에 FOMC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번 이제 6월달 FOMC는 중요한 게요,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 끝나고 난 다음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금리 인하의 시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지수가 좀 빠지기다 보면 다시 어떤 정상적인 위치에서 놀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은 이제 이걸 더 바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출정식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싹 분위기가 뭐냐면 G20에서, 그러니까 내일 이제 일본에서 후쿠오카에서 뭔가라도 야 그래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다른 지표가 나빠도 뭔가 기대감으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모습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출정식을 앞두고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해석입니다만,
뭐 일단 금융시장이 지금 이렇게 일단 움직이고 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번 주에 이제 지난 한 주 미증시가 이제 급격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중시장도 그렇고 뭐 급격하게 이렇게 따라 올랐다는 동조화 흐름보다는 디커플링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는 흐름도 나왔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들 특히나 이제 연기금이 2000선 부근이면 바닥이다. 코스닥도 이제 700선 이하에서는 바닥 인식을 하면서 물량들을 좀 저가에 매수해주는 모습이 분명 나왔거든요. 수급의 변화는 분명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러한 부분을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바닥 확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단초가 되는 게 내일 후쿠오카에서 이 스티븐 무누신과 이강 인민은행장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거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월요일 날 나오는 수출입 지표 이게 이제 4월달도 그렇고 5월달도 그렇고 이 지표 자체가 지수에는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지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연중을 압박하죠. 물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금리나 어떤 이야기 기대감이 계속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1일, 12일에 미국 같은 경우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10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물가 지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마주로 본다면 대형주들이 사실 조금 그 생각만큼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는데 멕시코 관련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에 관련되는 부분은 또 호재가 또 나오겠죠. 자동차 업종이 여기에 가장 좀 영향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당분간에는 뭐 5G입니다. 뭐 2분기까지 3분기 초까지 계속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리포터도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트롱하게 전 세계를 움직이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입지가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렇게 남북 간에 뭔가 입장이 또 서로 오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협주 흐름이 또 다음 주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2차 전지는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상당히 좀 조정이 있고 최근에 좀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바닥권에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중기적으로 좀 괜찮은 분위기고요. 그 다음 G20에서 하두가 수소차잖아요. 수소차는 참 재료는 많이 뿜어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시장 차트도 한번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먼저 보면요. 생각만큼 다우지수는 주간 단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첫날에 좀 올라가고요. 그죠? 이번 주로는 뭐 첫날에 월요일 정도에 좀 큰 흐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충일 뭐 휴장 한번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에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이 없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지금 보시면 수급상에서 보시면 주간 단위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주간 단위로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면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결국은 좀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사주고 난 다음에 주간 단위로는 외국인은 963억.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안 돌아와서는 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이런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밑에서 받아주는 어떤 수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올라가면서 공격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좀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 매수가 가담을 해줘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2594억,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가 많이 샀어요. 보시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사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100선 이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정도 라인을 올라가 주면 좀 흐름이 다시 이제 좀 뭔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마련하는 지수다. 그래서 2100선을 빨리 올라가야 돼. 지금 지수로는 한 30포인트 정도, 지수로 보면 한 2% 이상 정도만 다음 주에 좀 올라가 주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음 주가 FOMC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 좀 잘 끝나고 하면, 다음 주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뭐 가능해 볼 수 있는, 기대를 해볼 만한 어떤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금이 한 528억, 외국인이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이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좀 샀죠.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시장이었으니까 이렇게 이틀 정도 해가지고 거의 한 외국인이 후반에는 한 700억도 이상, 기관들은 연기금, 금융투자는 사실 정권사니까 단기로 있으니까 주포는 지금 최근에는 연기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발하고 비슷하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이다. 거래소가 안 가더라도 일단 코스닥의 중심이 되어서 올라간다. 코스닥에 뭐 5G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비메모리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테마가 순환매가이고 있는 아프리카 뭐 대지열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율 수혜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제가 볼 때는 뭐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수소차, 경협주는 이제 금요일날도 오후장에 종가에 뭐 아시아 종묘라든지 이런 이제 남북 경협주 좀 그 상한가 간 종목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또 단기간에 또 지수는 또 지난주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뭐 눌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많이 빠졌다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700선 10선 부분 있잖아요. 이 정도 이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지선해 가지고 윗선이죠. 730선 이 정도 공략을 좀 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좀 괜찮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후반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뭐 만기일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이제 5월달에 단기로 급락했다가 이제 수급이 변화가 조금씩 나오면서 돌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매수 마인드로 접근을 좀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자, 박 팀장이 방송한 시황 설명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응용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